자, 지금부터 물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힘, 돌림 힘. 자, 역학적 평형. 자, 전체 평형은 역학적 평형. 일단 얘는 없애고. 전체 평형은 이제 뭐가 있어요? 알짜 힘에, 그렇죠? 알짜 힘이 0인 상태. 힘은 0. 그 다음에 돌림힘, 토크죠. 돌림힘의 합이 0인 상태. 이걸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토크는 R 곱하기 수직힘이다. 그렇죠? 자, 이걸 수학적으로 RF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낸다. 자, 여러 힘이 작용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기 위해서 고르죠. 물체 작용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면 R자 힘이 0이다. 그렇죠. 모든 힘이 평형이다. R자 힘이 0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 항상 정지해 있다. 아니죠. 회전할 수 있죠. 회전할 수 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룬다. 그렇지 않죠. R자 힘이 0이더라도 돌림 힘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성에 대한 설명.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일 때 물체의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한다. 맞죠?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관성이죠. 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에는 관성이 없다. 정지에 있는 물체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곧 관성이라고 했죠. 질량이 곧 관성입니다. 관성. 자, 그림. 가나다의 수표면 놓인 동일한 나무막대기 크기 같은 F1, F2가 작용하고 있다. F1, F2는 작용점, 그렇죠? 작용하는 힘의 위치가 다르고 나에서 작용점은 같으나 방향이 반대고 다에서 작용점은 다르고 방향이 반대이다. 자, 그럼 보자. 나무막대에 작용한 두 힘의 평형을 이룬 거. 그 힘의 평형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반대 방향이고 크기가 같으면 돼요. 반대 방향, 크기가 같은 힘. 자, 이게 뭐예요? 나와 다죠. 그렇죠? 크기 같고 반대 방향, 크기 같고 반대 방향. 자, 그 다음에 나무막대 작용 돌림힘의 평형인 거. 돌림힘의 평형인 거. 자, 무게중심. 자, 얘를 축으로 해서, 그렇죠? 얘를 축으로 해서, 자, 이쪽으로 F2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시계 방향의 토크. 자, F1은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일으키는데 크기가 똑같으니까, 자, 여기 그렇죠? 요 거리가 똑같죠. 자, 그럼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는 건 가. 자, 무게중심에 대해서. 자, 얘는 뭐야? 이쪽 방향의 토크, 이쪽 방향의 토크죠. 그죠?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의 토크를 일으키니까 다는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지 않아요. 자, 나도 당연히 어딜 축으로 삼아도 뭐냐? 얘는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그림 같은 지뢰 위에 전피의 무게가 300N인 물체가 놓여 있다. Q에서 100N의 힘을 작용하여 수평을 유지하였다. 받침점 O에서 P까지 거리는 Am이고 Q까지 거리는 Bm이다. 자, 그럼 일단 회전축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받침점. 자, 물체가 지뢰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얘가 물체죠. 물체. 자, 물체. 자, 그럼 얘는 어느 방향? 자, 무게니까 요쪽 방향으로 A 곱하기. 자, 토크는 A 곱하기 300. 자, 토크는 뭐예요? 회전 8 곱하기 수직 힘이죠. 자, 얘가 작용하는 게 지금 수직 힘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N만큼이 수직 힘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300이 시계방향의 토크를 일으킵니다. 자, 수평을 유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를 축으로 해서 어떻다? 돌림힘의 평형이죠. 자, 그러니까 얘는 요쪽 방향,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이루니까 자, A 곱하기 300 시계 방향의 토크는 타우. 자, 마이너스 타우. 자, 반시계 방향의 토크 B 곱하기 100이랑 어떻다? 같다 라고 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B분의 A는 어떻게 되죠? 300분의 100이니까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A 대 B는 1대 3의 비율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자, B가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아니었네요. 그죠? 이렇게 실수할 수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축이 여기가 아니었으니까 얘는 회전축을 여기로 삼아서 A고 얘는 회전축을 여기로 삼았으니까 B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회전팔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라고 해야 되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네, 그죠? 자, 그래서 물체가 작용하는 토크는 이거지만 마이너스 토크는 자 여기에 회전팔에 해당하는 게 B가 아니라 A 플러스 B라고 해야 돼요. 축으로부터 거리라서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내가 300A는 100 어차피 그냥 나누면 되네. A 플러스 B라고 하면 되죠. 2A는 B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A분의 B는 2네요. 자, 그래서 A 대 B는 1대 2의 비율을 가지면 된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림같이 물체의 두 점 A, D에 서로 반대 방향의 크기 같은 힘 F를 작용했다. B와 C, A와 D의 거리는 딱 3등분한 거리 R로 똑같다. 오케이. 자, 회전축을 다음에 점을 할 때 두 힘의 작용은 돌림의 크기의 합을 구해봐라. 자, A를 축이라고 해요. 자, A 첫 번째 다른 색깔로 A를 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F는 회전팔이 제로죠. F는 회전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얘밖에 없죠. D. 자, A에서 D까지예요. 자, 그러면은 돌림힘의 합. 자, 돌림힘 합. A를 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죠? A를 축으로 한다면 토크는 반시계 토크, 그렇죠? 토크는 반시계 방향이 될 거고, 이 토크는 회전팔 3R 곱하기 수직힘 F. 그러면 3RF라고 해야 돼요. 다른 돌림 힘이 없기 때문에. 자, B를 축으로 삼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R, 여기서 여기까지는 2R이죠. 자, 그래서 얘 두 개는 둘 다 뭐야? 같은 방향의 회전을 일으키죠. 둘 다 반시계. 반이라고 쓸게요. 반시계 방향 토크. 자, R 곱하기 F 플러스 2R 곱하기 F네요. 그죠? 그러면 3RF 똑같네. 자, C도 해볼게요. 자, C는 다른 색깔로. 자, 여기 얘를 가지고 여기가 얼마예요? 2R. 여기가 R이죠. 자, 그리고 얘도 반시계 방향 토크로. 자, 왼쪽에 있는 힘은 2R 곱하기 F 플러스 얘는 R 곱하기 F. 회전 방향이 똑같으니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 방향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향의 토크니까 더해줘야 돼요. 3RF 똑같네. 자, D를 가지고 갈게요. D는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일으키고 얘도 3RF죠. 모두 똑같다, 그죠? 어느 축으로 삼아도 얘는 똑같은 회전력을 갖게 됩니다. 6번. 자, 그림과 같이 O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막대에 양쪽으로 줄 매달아 수 있는 눈금이 있다. 이 막대를 받친 질량 5kg의 줄을 눈금 4에 매달았다.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G는 10이라고 줬어요. 자, 막대의 질량 및 모든 마찰을 무시하자. 오케이. 자, 그럼 이 4는 뭘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4입니다. 얘가 5G가 되겠죠. 5G. 그러니까 50이 되겠죠. 50. 자, 그러면은 이 추의 회전이 얼마예요? 이 토크. 자, 반시계 방향의 토크는 5, 4, 20, 200입니다. 200. 자, 200을 뉴턴미터죠. 작용할 겁니다. 토크, 뉴턴미터, 토크. 힘과 거리 곱이니까. 자, 질량이 4kg 추를 매달고 추에 손을 떼다가 막대가 수평이 되게 하려면 4kg의 추를 어디에 매달아야 돼요? 당연히 5kg. 자, 5kg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4kg은 자, 얘가 200이니까 200이 되려면 5에 매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5. 그렇죠? 오른쪽 5에 여기다 매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4G 곱하기 5니까 결국 어떻게? 자, 이쪽에 시계방향 토크니까 크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5인 지점에 달면 됩니다. 질량이 10kg 추를 오른쪽 눈금, 오른쪽 눈금,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자, 오른쪽 눈금 2인 위치에 매달았다. 자, 이제 지우고 2인 위치에 여기다가 추를 몇 kg짜리? 10kg짜리를 매달았다. 10kg. 자, 그럼 얘의 토크는 2 곱하기 10이니까 이쪽 방향 토크가 얼마예요? 10G. 2 곱하기 10G니까 20G. 200이죠. 200Nm. 자, 얘의 토크는 200입니다. 200. 자, 그러면 수평이다. 수평이 됐죠. 자, O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자, 얘가 이 막대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 막대의 질량을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떠받치는 거는 R자 힘의 평형이죠. 아래 방향의 힘이 자, 왼쪽에 50N, 오른쪽에 100N. 자, 이 두 개의 합인 얼마? 150N을 떠받쳐야죠.
이게 이제 알자 힘의 평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7번. 그림같이 받침대 위에 무게 100N, 길이 L인 밀도가 균이랑 막대 위에 놓고 막대의 점 P에 200N의 물체 매달고 Q점에 500N의 물체를 매달았다면 수평을 이루고 정지했다. 자, O는 받침점이다. 자, 요 길이. 자, 얘가 100N짜리가 100N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N이라는 이 물체의 무게도 돌림 힘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근데 얘는 균이라고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이 끝부분에서 절반 위치 중앙점에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막대기 무게중심은 P로부터 얼마만큼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어요. 균이라기 때문에 중앙에 있겠죠. 자, 받침대의 막대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자, 받침대는 결국 어떻게 해요? 받침대는 윗방향으로 수직으로 받쳐줘야 돼요. 얼마만큼? 200, 100, 500을 합한 만큼 800뉴턴이네요. 자, 800뉴턴. 자, 그럼 P에서 O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자, 얘를 받침점으로 하고 이 돌림 힘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자, 얘가 2분의 L이기 때문에 얘도 2분의 L이겠죠. 2분의 L. 자, 그러면은 어디를 X로 둘까? 여기를 X로 둘게요. 그냥 X. 자, 그럼 얘는 2분의 L-X가 되겠죠. 2분의 L-X. 자, 그럼 돌림힘. 자, 얘는 이 두 개는 뭐다?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 자, 그러면 토크. 반시계 방향. 토크를 계산한다면 반시계 방향 토크. 자, 거리가 왜 이래? 왜 자꾸 눌려? 자, 2분의 L짜리 2분의 L 플러스 X. 자, P에 작용하는 힘은 2분의 L 플러스 X 회전 8 곱하기 수직힘 200 플러스 자 X 플러스 100이죠. X 곱하기 100. 자, 요게 이제 반시계방향 토크를 일으키고 시계방향의 토크는 뭐예요? 2분의 L-X 2분의 L-X 곱하기 500이에요. 자,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P에서 O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X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두 개 같아야 되니까 동그라미 이거 100 다 나눕시다. 그러면은 L 플러스 자, 요거를 계산하면 이 두 개 같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토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 얘를 계산하면 L 플러스 EX 플러스 X는 뭐가 돼야 되죠? 2분의 5L 마이너스 5X가 돼야 되네요. 5X. 자, 그러면 3X, X를 왼쪽으로 옮기면 8X. 8X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L이 되네요. 2분의 3L. 자, 그러므로 X는 얼마죠? X는 그러므로 X는 8이 16분의 3L. 됐네요. 자, 16분의 3L이니까 P에서 5까지는 2분의 L 플러스 16분의 3L이 되죠. 자, 그러면은 16분의 얼마죠? 11L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6분의 11L. 오케이. 8번. 그런 같이 크레인의 받침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거리가 40m인 지점에 1.5톤 물체가 매달려 있다. 1톤은 1000kg이죠. 1000kg. 이 1톤입니다. 1톤. 자, 역학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 받침점으로부터 왼쪽인 10m인 지점에 균형추를 매달려고 한다. 균형추의 질량을 구하시오. 자, 얘는 뭐 요렇게. 자, 반시계 방향 토크 마이너스 토크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토크는 10 곱하기 균형추의 무게. 그죠? 균형추의 무게. 자, 균형추의 무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토크. 자, 시계 방향 토크는 얘죠. 1.5톤. 자, 그러면은 1500kg이죠. 1500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거리가 40m 떨어지는 회전팔 40. 자, 이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약분하고 자, 균형추의 무게는 얼마가 되죠? 6000 곱하기 G가 되죠. 6000 곱하기 G. 자, 그러면 6만 셋, 넷. 그렇죠? 60톤이 돼야 되네요. 60톤. 자, 무게가 60톤이야. 근데 자, 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무게가 60톤이니까 질량을 구하라. 그러면은 6만 kg이네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 질량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질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톤이라고 하면 되죠. 둘, 셋, 넷, 6만 kg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6만 킬로그램 60톤 6만 6천 60톤 아니죠 6천지가 6톤이죠 6톤 잘못했네요 6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40m 일주면 40 곱하기 1.5t는 10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구하죠 6톤 자 그래서 얘가 얼마 6톤이니까 마찬가지로 6,000kg이죠 그렇죠 예, 1000kg이 1톤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림같이 모양이 같은 세 개의 물체 A, B, C가 수평면에 정지해 있다. A와 B는 무게중심이 높임 같고 무게중심 A와 B가 낮다. 자 역학적 평행의 안정성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 해야 돼요? 무게중심이 낮아야 돼요. 자 무게중심이 낮고 두 번째 밑면적이 넓어야 돼요. 넓다. 자 이러면 안정성이 작용하죠. 왜냐하면 이제 낮을수록 어떻게 이게 다시 복원력 자 회전축으로부터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A와 B 중에 무게중심이 똑같아요. 밑면적이 넓네. A는 B보다 불안정해요. B가 더 안정하죠. B는 C. 자 B와 C를 비교하면 밑면적은 똑같아요. 무게중심 더 낮네. 그러면은 B는 C보다 불안정하다. C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물체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각도는 A가 가장 크다. A가 가장 작죠.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니은만 맞네요. 자 개념 적용 문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막대는 시계방향에 회전한다. 자 얘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자 그럼 시계방향 회전이 맞죠. 막대의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크게 같고 반대 방향 작용하니까 알짜 힘은 0이에요. 토크는 0이 아니지만 알짜 힘은 0이 될 수 있죠. 자 이 막대의 작용하는 모든 돌림 힘의 합의 크기는 EFD다. 자 여기를 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상세되고 그죠? 여기를 축하하면 얘가 상세되고 FD가 되죠. 자 어딜 축으로 하든 상관없이 자 여기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D 그쵸? 곱하기 F가 되죠. 얘도 2분의 1D 곱하기 F니까 합하면 FD. 자 그러니까 막대의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의 크기는 FD가 돼야 돼요. 그죠? FD 어딜 축으로 잡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3번 2번 그림 가는 O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막대의 왼쪽 끝에 P만큼의 위치에 질량이 M 아닌 A를 달고 오른쪽으로 Q만큼의 위치에 소문자 M을 달았습니다. 그게 수평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얘가 더 무거운 거죠. M1보다 M이 더 무거운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같은 막대의 왼쪽에 P만큼 떨어진 곳에 소문자 M인 물체를 매달고 M2를 매달았다. 수평을 이뤘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M 곱하기 P가 Q 곱하기 M2는 같으니까 M보다 M2가 더 무거운 겁니다. 자 비율을 따지면 자 뭐 우리 돌림힘 식을 쓰면 되죠. 자 토크는 뭐라고? 회전팔 곱하기 수직 힘이라고. 자 P 곱하기 M1G는 뭐랑 같아요? Q 곱하기 소문자 M, G랑 같아요. G는 약분되니까. 자, 그러니까 P분의 Q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스몰 m분의 M1. 제가 P가 더 크기 때문에 소문자 M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P 곱하기 소문자 M은 Q 곱하기 M2, G 뭐 바로 약분해도 되죠. 그러니까 P분의 Q는 M2분, 대문자 M이네. M2분의 소문자 M.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해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에서 O를 회전축으로 할 때 돌림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럼 회전했겠죠. 그렇죠? 수평을 이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돌림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O를 회전축으로 할 때 돌림힘의 크기는 나의 C가 가의 A보다 크다. 나의 C. 지금 자 P와 Q를 나타냈죠. P와 Q. 자, 얘가 이제 돌림힘, 그렇죠? 얘의 돌림힘은 얘의 돌림힘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C는 자 뭐랑 같아요? 얘의 돌림힘과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의 C는 PMG랑 같고 가의 A는 뭐야? 가의 A는 QMG랑 같아요, QMG. PMG가 더 커요, Q가 MG가 더 커요? 당연히 P가 더 크죠. 그래서 나의 C가 가의 A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문자 M. 소문자 M은 루트 M1 M2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P와 Q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P와 Q는 P분의 Q는 소문자 M분의 라지 M1. 자, 이건 또 뭐랑 같죠? 라지 M2분의 소문자 M이랑 같죠. 그러므로 자, M의 제곱은 라지 M1 M2랑 같고 얘를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루트 M1 M2가 됩니다. 맞네요. 자, 그럼 니은디귿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그래같이 저울 AB 1.6m 떨어뜨려 놓고 나무판을 올려놓은 후 저울의 눈금이 0이 되도록 조정했다. 이 나무판 위에 영희가 누워있다. 자, 저울 A가 300N. 자, 저울이 나타내는 것은 이 위에 있는 부분을 300N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랑 같죠. 자, 그럼 이쪽은 180N으로 받쳐주고 있죠. 자, 그리고 수평을 유지했어요. 자, 여기 나무판의 질량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영희의 질량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영희의 질량은 당연히 힘의 평형이기 때문에 480N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 힘의 평형했고 두 번째 뭐야? 돌림 힘의 평형도 찾아야 되죠. 돌림 힘. 자,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이 480N이라는 힘은 어디에 작용하냐면 이 영희의 질량 중심에 작용합니다. 질량 중심이 어딘지 몰라요. 대칭적으로 생겼으면 중심이겠지. 근데 모를 때는 뭐야? 그냥 XY라고 하면 돼요. X. 그렇죠? X. 얘가 1.6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1.6 마이너스 X죠. 자,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이 X인 지점을 뭐라고 삼아요? 축으로 삼아요. 축으로 삼아요. 그럼 이 480이 회전과 관련이 없어지죠. 그러므로 자, 이 300N은 뭐다? 시계 방향 회전. 이 180N은 반시계 방향 회전을 일으키죠. 여기를 축으로 삼으면 자, 그러면 X 곱하기 300은 뭐가 되죠? 1.6 마이너스 X 곱하기 180이 됩니다. 180. 자, 그러면은 X 300으로 나누면 0.6이죠. 0.6. 자, 6, 36 0.96 마이너스 0.6X 0.96 0.96이죠. 0.96. 자, 그럼 0.6X면 1.6X는 0.96이 되죠. 자, 그럼 X는 얼마가 되죠? 0.6이 되네요. 그죠? 0.6. 자, 그러면 X가 0.6이니까 X가 0.6. 자, 저울 B로부터 물어봤네. 아, 여기를 X로 잡을 걸 그랬다. 그죠? 자, 1.6 마이너스 0.6은 1m네. 딱 1m. 그죠? 딱 1m네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얘는 저번에 풀어봤죠? 저번에 풀어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5번. 그림은 무게가 W이고 길이가 4D인 균일한 막대가 실 AB에 매달려 정지해 있다. 정지 체크. 자, 정지라고 하는 순간 평형이에요. 그죠? 알짜 힘의 평형. 그죠? 역학적 평형이죠. 알짜 힘의 합은 0. 알짜 힘이 이제 합력이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돌림 힘의 평형. 돌림 힘의 합이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A는 막대의 왼쪽 끝에 0을 내 있고 A와 B 사이 거리가 3D라고 했어요. 자, A와 B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보자. 자, 얘는 줄이니까 장력이죠. 텐션. 텐션 A, TA. 자, 얘는 텐션 B, TB죠. 자, 그러면 이제 나무 막대의 무게는 W인데 얘는 어디 있어요? 중심점에 있겠죠. 예. 대칭적으로 생겼죠. 여기서까지는 D고, 그죠? 여기서까지는 2D일 겁니다. 중심에 있으니까. 자, A와 B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A와 FB라고 할 때 A 대 B의 크기를 구하시오. 일단 A에 작용하는 장력과 B에 작용하는 장력의 합은 W랑 같아야 돼요. 알짜 힘의 평형. 자, 돌림의 평형. 자, 어딜 축으로 삼을까요? 어딜 축으로 삼을까요? 자, 여길 축으로 삼읍시다. 자, 여기 중앙 지점. 그죠? 여길 축으로 하면 W가 관계가 없어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얘가 반시계 마이너스 토크가 자, D 곱하기 B의 장력 플러스 토크가 그쵸 뭐다 A 곱하기 ED죠. ED 곱하기 A의 장력. 이 두 개 같아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TB는 ET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와 B 그냥 이걸 구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뭘 잘 잡으면 축을 잘 잡으면 내가 모르는 미지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TA 대 TB는 1대 2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6번.
그림같이 길이가 라지 L, 질량이 라지 M인 막대 왼쪽 끝에 X만큼 떨어진 지점에 C를 배열했다. 그럼 장력이 있겠죠. 장력 위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자, 이 M이라는 물체가 길이 L이니까 2분의 L인 중심 위치에 뭐가 자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mg. 자, 그 다음에 이 끝에 1.5m이란 질량이 자 구형이니까 요 중심에 뭐다 1.5mg가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대문자 mg. 됐다. 원판은 이 모든 질량이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반지름은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모든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자, 막대와 원판을 한 물체로 볼 때, 자, 이 막대와 원판이 묶여 있다고 볼 때, 자, 실은 이 물체의 무게 중심에 물체 있다. 자, 정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정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있네요, 그죠? 정지하고 있다. 자, 정지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위로 잡아당기는 이 장력은 이 전체 물체의 무게 중심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게 중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이거는 R자 힘의 평형이죠. T는 라지 mg 플러스 1.5mg 두 개의 물체의 합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2.5mg 맞죠? 자, X는 0.8L이다. 자, 그러면 얘도 뭘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얘를 축으로 삼아요. 그렇죠? 축으로 삼아요. 자, 축으로 삼아서 회전 평형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회전 평형 그 이 막대기는 얘가 있죠. 그렇죠? 얘. 자,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 끝에서 2분의 1 x니까 x에서 요만큼이 회전팔이 되죠. 그죠? 요만큼 요만큼이 회전팔이 되기 때문에 자, 이만큼은 얼마죠? x에서 2분의 1을 빼면 되죠. x 빼기 2분의 L 한 회전팔 곱하기 mg는 자, 요만큼이죠. 요만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은 L-X죠. 그죠? L-X가 1.5mg라는 회전력을 작동하니까 이 두 개가 같다. 자, 그래서 어차피 mg는 날라가고, x-2분의 L은 1.5L-1.5x가 되죠. 자, 그럼 넘어가면 2.5x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L이니까 2분의 4L, 2L이 되네요. 그죠? 2L이 되네요.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되죠? 2.5분의 2L. 2.5분의 2L. 2.5가, 자,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0. 4분의 10. 4분의 10분의 2L이 되죠. 그쵸? 자, 그럼 얼마죠? 0.8L. 그죠? 0.8L. 0.8L이 되죠. 맞네요. 그래서 다 맞다. 다 맞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 봤네요. 넘어갈게요. 자, 8번. 그래같이 전체 길이가 18L인 크레인이 가로빔 왼쪽에서 질량 4m이란 물체가 X만큼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다. 오른쪽에 질량이 10m. 10m. 뭐 복잡해요. 그죠? 개 많네요. 균형추가 10m. L축 오른쪽 1.5L만큼 떨어져 있다. 오케이. 자, 크레인이 안정적으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범위는 얼마인가? X의 범위. 그래요. X의 범위는 얼마인가? 그러면 가로의 빈 굵게 밀도는 균이라고 가로빔의 질량 m이다. 그러면 이 가로빔 요 질량 가로빔의 질량은 총 길이가 얼마짜리냐? 12L, 18L, 그렇죠? 18L의 가로빔이 있어. 그럼 얘는 질량 중심 9L 위치에, 그죠? 자, 9L이라는 위치에 mg가 있을 겁니다. 중앙에 mg의 회전을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뭘 해야 되냐면 상상을 잘해야 돼요. 상상을 잘해야 돼요. 어떤 상상? 자, 이 물체를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자, 얘 한계점에서 어디가 축으로 회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x가 너무 작아. 자, 그럼 어떻게? 자, 이 가로빔은 반시계 방향에 회전을 하면서 무너질 거예요. 반시계. 그럼 반시계 방향을 회전을 하면 어디가 축이 될까요? 여기가 축이 되겠죠. 요 끝이. 그렇죠? 요게 중요해요. 자, 여기 축이 됩니다. 첫 번째 축. 자, 만약에 x가 너무 커요. x가 너무 커서 3이란 물체가 축에 너무 가까워져요. 그러면 오른쪽, 자, 뭐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어디가 축이 돼요? 여기가 축으로 돼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이런 상상. 그러면 이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자, 이런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첫 번째. 자, 첫 번째 상황. 얘를 축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얘를 축으로 계산을 하면 자, 이 축으로부터 얘의 거리가 12L이니까 3L이네요. 그렇죠? 3L. 자, 3L. 자, 여기가 이제 반시계, 마이너스 토크, 반시계가 3L 곱하기 mg가 있고, 가로빔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회전력, 플러스. 자, 얘는 이제 몰라요. 그렇죠? x1이라고 할게요. x1. x가 너무 작아서 이 한계죠. 첫 번째 한계. x가 너무 작은 x1인데, 자, 축으로부터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9L-x1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얘는 9L-x1이라고 할게요. x1. 자, 얘가 9L-x1이고 4mg죠, 4mg. 자, 이게 마이너스 토크. 자, 플러스 토크는 균형추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축이니까 여기서부터 균형추의 어디까지? 중심. 자, 균형추는 어떤 부피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결국 뭐야? 이 중심의 모든 힘이 작용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균형추의 이제 가로 길이가 L이니까 얘가 0.5L로 이 중심을 이 질량 중심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축으로부터 얼마예요? 자, 얘가 L이고 여기가 L이고 여기가 3L이 되니까 4L이네요. 4L 곱하기 10mg. 10mg. 자, 요렇게 식을 세워야 되죠.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x가 너무 길 때 얘를 x2 상태라고 할게요. 자, 얘도 마이너스 토크. 회전 축은 이제 어디가 돼요? 요 빨간 지점. 얘가 축으로 해서 회전이 이렇게 되겠죠. 무너지기 직전에. 자, 그럼 얘를 축으로 토크, 마이너스 토크를 계산하면 얘를 축으로 x2라고 했으니까 얘를 x1이라고 가정하고 얘가 x2라고 가정하면 x2는 얘가 축이 되니까 총 길이가 13L에서 x1을 빼야죠. 자, 13L 마이너스 x2 그 다음에 4mg 플러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거리니까 4L이 되죠. 4L 곱하기 mg가 됩니다. mg. 얘가 마이너스 토크. 자, 플러스 토크는 얼마가 되죠? 플러스 토크는 여기서부터 규정추 3L이라는 위치죠. 3L 곱하기 10mg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1 최소값, 그죠? x의 최소값, x1은 얘와 얘가 같은 최대값이죠. 얘가 같으니까 자, mg가 다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mg가 다 약분이 되죠. 자, 그러면 3L 플러스 9L 4가 있어요. 4, 9, 36L 마이너스 4x1는 자, 4L 곱하기 10이니까 40L이 되죠. 40L. 자, 그러면 39L이니까 4x1은 얼마가 되는 거죠? 39 L이 되죠. 4x1은 L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x1 4x1 49 36L 39L 40L 49L. 자, 그럼 39L L 4x1은 L이 된다. 3L mg. 뭐 하나 놓친 게 있나요? x1이고 얘가 3L이고 3L 플러스 9L 12L 마이너스 x1 추로부터 9L 9L이 아니죠. 자, 회전 8을 9L이 아니고 9L에서 3L을 더해야 되죠. 요게 잘못됐네요. 오케이, 여기 잘못됐네요. 자, 얘가 12L이죠. 12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데 얘만 썼네요. 그죠? 잘못 썼어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12L로 고치면 4 곱하기 10이니까 48이네요. 48. 얘가 36이 아니고 48이에요. 48.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맞죠? 그러면 48이니까 51L. 자, 51L에서 40을 빼면 11L 은 4x1. 자, 그러므로 x1은 4분의 11. 최소값은 4분의 11. 여기 있네요. 그죠? 최소값은 4분의 11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2도 해볼게요. x2. 자, 최대값은 자, 두 번째 식을 풀어야죠. 그죠? x가 가장 길 때 얘와 얘가 같은 상태예요. 자, 그럼 mg가 어차피 다 약분이 되고 얘는 뭐 회전팔 잘못 계산한 거 없겠죠? 자, 해봅시다.
13L에 4를 곱해야 되니까 4 곱하기 13 4 32 52. 자 52L 마이너스 4X2 플러스 4L인 거죠. 네, 30L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56L에서 30을 빼면 26L. 자 26L은 4X2. 자 X2는 4분의 26. 4분의 26이면 2분의 13이 되죠. 2분의 13. 2분의 13 맞죠? 4번이네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풀면 돼요. 어느 쪽으로 회전할 것인가. 9번. 그런 같이 밀도가 균일한 직육면체 물체의 힘 F를 수평만에 작용했더니만 세타의 각도를 이루고 정지했다. 물체의 가로 길이는 L이고 세로 길이는 2L이었다. 물체 무게는 W다. 자, 이 W라는 물체의 무게는 자 균일하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얘는 어디에 있을 거야? 자, 얘의 중심. 요렇게 하는 것과 요렇게 하는 요 중심에 W가 작용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자, 지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W가 작용할 겁니다. 이 W가 뭐? 자, 얘가 회전축이 되죠. 자, 요 회전축에, 회전축을 여기가 쭉 연결했을 때, 자, 이 회전축을, 여기 있던 질량 중심이 요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고 있을 때는 복원력으로 작용하지만 얘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뭐야? 이 힘은, 이 중력에 의한 회전은 넘어가는데 영향을 주겠죠. 자, F의 크기가 클수록 세타가 커진다. 당연하죠. F의 크기가 클수록 회전력이 커지니까 세타가 여기서의 세타를 얘기하네요. F의 힘이 커지면 얘가 많이 돌아가면 세타가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네. 그죠? 작아진다. 자,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W다. 자,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W입니다. 왜냐? 자, 이 F는 수평방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수직방에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수직방에 작용하는 힘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W에 의해서 결정되죠. R자임의 평형. 자, 그래서 W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아지면 물체는 쓰러진다. 탄젠트 세타가 2보다 작아지면 물체는 쓰러진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의미가 뭐인 거죠? 2대 1이죠. 자, 얘가 이제 어디까지? 요 회전축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 회전축까지 왔어요. 자, 회전축까지.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회전축까지 기울어졌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고 잠깐 그림 교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얘가 세타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먼저 찾아야죠. 자, 여기가 각도가 세타니까 자, 얘를 보면은 어디가 또 세타냐? 어디가 또 세타예요? 얘가 90도죠, 그죠? 90도예요. 그러면은 얘가 세타면 얘가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자, 그러면 얘가 당연히 세타가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얘가 세타가 된다. 얘가 세타가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탄젠트 세타니까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은 얘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이것도 그림 좀 애매한데 얘가 직각삼각형이 돼요. 자, 그럼 얘가 요렇게 무게중심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무게중심이 얘가 절반이고, 자,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L이에요. 그죠? 중앙에 있을 거니까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L분의 L. 그러면 2란 얘기죠. 2. 자, 요 상태는 뭐다? 무게중심이 뭘 지날 때. 자, 요 회전축. 그쵸? 이 축의 연직. 요 회전축의 수직, 연직이죠. 수직 방향에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얘보다 더 작아진다. 그러면 얘보다 더 작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더 이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쓰러진다. 맞죠? 맞습니다. 자, 요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죠. 요걸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요 생각은 자,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얘가 더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더 쓰러지면, 직각삼각형을 찾는다.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 찾는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얘가 더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요 높이가 낮아지죠. 높이가 얘가 더 쓰러졌다. 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커지고 이렇게 되죠.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탄젠트 세타 값이 어떻게 돼요? 자,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니까
2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더 쓰러질 때야. 오케이. 그러므로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자, 제일 클 때가 얼마야? 탄젠트 세타가 클 때가 이제 서 있을 때,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을 때, 똑바로 서 있을 때. 자,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점점 기울어진다는 얘기죠. 점점 기울어진다. 자, 요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시고, 그쵸? 10번. 그림같이 받침대 위에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라지 m이고, 길이가 10d, 5d, d, 4d, 10d. 자, 위에 질량이 0.4m인 물체를 막대 오른쪽 끝에서 4d인 지점에 놨다. 여기 놨다, 여기 놨다. 자, 여기 놨는데, 막대 왼쪽 끝에, 받침대 왼쪽 끝까지의 거리가 5d였다. 가로기는 d다. 오케이. 물체가, 서서히, 이동할 때, 막대가 받침대에 쓰러지지 않을 때 물체까지 이동한 거리 x의 최대값. 자, 이거 뭔가 움직일 때, 자, 얘가 무너지지 않는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뭘 찾는 거예요? 무너지기 직전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해요. 무너지기 직전 상황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무너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무너지겠지. 자, 이렇게 무너지려면 어디가 축이 돼야 돼요? 얘가 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회전하려면 축이 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를 축으로 계산하면, 자, 얘를 이제 무너지기 직전을 x라고 할게요. x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자, 무너지기 직전. 자, 그럼 무너지기 직전은 뭐다? 무너지기 직전은 오른쪽 방향에, 자, 요렇게 시계 방향의 토크와 반시계 방향의 토크가 어떻게 되는 지점? 같은 지점이죠. 자, 시계 방향의 토크는 뭐가 있어요? 0.4m이란 애가 뭐 x 프라임인 지점이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하면 시계 방향의 토크는 0.4m 곱하기 4d죠. 그렇죠? 회전팔 곱하기 수직 힘이죠. 자, 반시계 방향의 토크를 찾아볼게요. 자, 반시계 방향의 토크는 뭐가 있어요? 막대기 자체의 질량이 있겠네요. 막대기 자체의 질량은 얘가 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자, 그러면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d니까, 자, d 곱하기 라지 mg. 그쵸? 요게 반시계 방향의 토크입니다. 요렇게 회전시킬 수. 얘를 축으로.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은 시점이 무너지기 직전 시점이다. 자, 그러면, 0.446, 1.6md는 dmg다. 이렇게 된 거죠. d 약분. 그럼 얼마가 되죠? x. 잠깐만, x가 어디 갔냐? d가 아니고, 얘가 x죠, x. 잘못 썼네요. 자, 그리고 얘가, 얘가 x 프라임. 자, 그러면 m이 약분이 되고, 1.6x 프라임은 뭐가 되죠? dg가 되죠. g. 자, 그 다음에, g. 그래서, 중력가 속도는 g이고, 자, x 프라임은 1.6x 프라임이 446 1.6x 프라임이 dg가 되니까, 자, 1.6분의 g 중력 가속도 g 9.8. 자, 중력 가속도 특정 값을 안 줬네요. 그럼 9.8이죠.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66 16 나눠 떨어지나? 48 46 826 2 8 26 248 49 하면은 848 6점 뭐시기? 뭐 잘못했죠? 뭘 잘못 계산했나? 다시 0.4m인 물체가 쓰러지기 직전에 있으면 0.4m인 물체가 쓰러지기 4를 왜 곱했죠? 자, 그래요. 자, 여기 회전팔이 x 프라임인데 소리. 자, 그럼 얘가 0.4죠.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잘못할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0.4 x 프라임은 뭐가 돼요? g가 되네요. 그죠? 자, x 프라임은 뭐가 되죠? 0.4분의 g인데 g를 10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럼 9.8입니다. 9.8. 9.8. 그러면 얼마가 되죠? 얘가 d니까 0.4x 프라임은 얼마다? g가 된다. mg. 물체가 0.4. 여기도 g가 있었죠.
이거 G가 있으니까 G가 약분되네요. 그쵸? G가 약분돼서 9.8, 0.4분의 1은 2.5 D.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요. 자, 여기서 얘가 이제 0.4mg죠, 그죠? 요렇게 회전하는 게 0.4mg입니다. 그리고 얘가 요렇게 회전하는 게 mg고, g를 빼먹었네요. 약분이 안 돼서. 자, 11번. 그림같이 ABCD가 실로 연결된 모빌 막대에 PQR이 수평을 이루고 있다. 자, PQR의 무게는 왼쪽 끝에서 거리를 알려주고, 자, 이런 막대기의 무게하고 다 알려줬어요. W. 0.5D짜리 막대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의 중앙점은 절반 나는 0.75, 0.75D. 그쵸? 자, 그러면은 1.5D, 2.5D니까 1.25D. 그쵸? 얘가 중앙 지점이에요. 여기서 1.25D예요. 1.25D. 그러니까 요 축에서부터는 얼마예요? 회전 축에서부터는 0.25D에 4W가 작용하고 있어요. 4W는 0.25D. 자, 여기 4가 가려지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반시계방향 토크. 반시계방향 토크는 얘죠. 회전팔이 1.5D. 자, 1.5D 곱하기 W. D 곱하기 W. 플러스. 자, 0.25D 곱하기 4W는 뭐랑 같아야 돼요? D 곱하기, 자, 얘 모르니까, Y라고 할게요. Y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회전평형이에요. 자, 그러면 1.5D, W, 2.1D가 다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428, 5, 4, 20. 얘가 1이네요. 그러면 2.5W죠. 는 Y. 얘가 2.5W네. 자, 얘가 2.5W예요. 자, 그러면 요 줄이 이렇게 당기고 있는 힘은 아래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죠. 4, 5, 7.5W네. 7.5W. 그렇죠? 7.5W예요. 자, 7.5W입니다. 그러면 자, 얘도 이제 평형이니까 얘 또 찾아야 돼요. 얘가 총 3대니까 1.5D. 자, 얘가 1.5D니까 여기서부터 0.5D인 지점에서 W가 작용하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입니다. 맨 위에 있는 요 부분. 자, 요 부분도 이제 회전 평형을 만들려면, 자,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2개, 시계 방향의 회전이 1개예요.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토크. 자, 0.5W 플러스 EX 플러스 0.x 곱하기 2D를 해야죠. 잘못했네요. 자, 여기 회전팔을 먼저 쓰고 2D 곱하기 0.5W 플러스 EX. 자, 플러스 뭐가 있어요? 0.5DW가 있죠. 0.5D 곱하기 W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터크는 뭐가 있죠? D 곱하기 7.5W. D 곱하기 7.5W. 그럼 D가 어차피 다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계산하면, 자,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자, W 플러스 4X 플러스 0.5W는 7.5W. 이렇게 되네요. 7.5W. 자, 그러면 1.5W를 빼면 6W. 자, 그러면 4X가 6W 이렇게 되네요. 6W. 자, 그러면 X는 얼마죠? 1.5W가 되네요. 1.5W를 찾았어요. 자, 그래서 D의 무게는 2.5W가 맞네요. D의 무게는 2.5W가 맞고 A의 무게는 B의 무게와 같아야 돼요. A와 B의 무게는 같아야 됩니다. 자, 천장에 달린 C의 크기. 자, 천장에 달린 P를 당기는 힘의 크기. P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얼마가 돼야 되느냐? 아래 얘가 요거죠, 요거. 이 줄이 얘를 잡아당기는 이 힘은 얼마냐? 그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과 같죠. 자, 그러면 지금 x가 1.5w니까 1.5. 얘가 3w니까 얘가 3.5w죠. 요만큼이 3.5w. 3.5w. 얘가 w. 얘가 7.5. 합하면 얼마죠? f는 자, 3.5, 4.5, 12네요. 12W. 그렇죠? 12W.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세요. 기억만 맞네요. 기억.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3.5, 11, 12W. 오케이. 됐습니다. 자, 12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3m이고 길이가 총 3m. 무게가 25N인 기둥 1과 기둥 2 위에 놓여 있다. 기둥 1은 다리에서 0.3m인 지점에, 기둥 2는 다리 오른쪽부터 0.2m인 지점에 있으며 오는 다리의 중앙 지점이다. 무게 5N짜리 물체가 기둥 2에서 기둥 1로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무게중심 라지 M은 기둥 2와 다리가 만나는 점에서 연직선 기둥 1과 다리가 만나는 점에 연직선 상으로 이동한다. 뭐 옆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무게가 25N인 다리. 여기 일단 얘가 작용하고 있고 25N. 오케이. 기둥 1 있고. 그래요. 오는 다리 중앙점 무게가 5N인 물체가 기둥 2에서 기둥 1까지 서서히 이동도와 무게중심 M은 기둥 2와 다리가 맞는 그렇다.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네요. 얘가 이제 5N. 이 M은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의미의 M이죠. 그죠? 무게중심. 이렇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둥 2가 다리를 떠받치는 힘의 최대값은 기둥 2가 다리를 떠받치는 힘의 최대값은 17N이다. 자, 그러면 일단 요 물체가 어디 있을 때 기둥 2가 다리를 떠받치는 힘이 최대일까요? 자, 요 바로 위에 있을 때죠.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둥 1에 이제 힘이 가해집니다. 가해집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둥 2에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 기둥 2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돼요. 자, 여기 있을 때 기둥이 돌림 힘으로 구해야 되죠. 돌림 힘으로 구하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기둥 1. 자, 얘를 F1이라고 할게요. 얘가 받치는 수직 항력 F1. 얘가 받치는 수직 항력은 F2라고 할게요. F1 플러스 F2는 얼마가 돼야 돼요? 25 플러스 5가 돼서 30N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돌림 힘의 평형. 자, 돌림 힘의 평형을 찾으면 기둥 2를 물어보니까 기둥 1의 위치를 축으로 삼으면 돼요. 자, 얘를 축으로 삼으면 자, 얘가 작용하죠. 1.2 곱하기 25N이 시계방향 토크. 자, 얘도 시계방향 토크죠. 얘가 1.2. 여기가 총 길이가 얼마였죠? 3m. 총 3m예요. 자, 3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3m에서 0.3, 0.2니까 0.5를 빼면 되죠. 2.5네요. 자, 얘 플러스 2.5라는 회전팔이 5N에 작용하고 있죠. 자,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회전평형. 기둥 2가 얘를 떠받치는 힘,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2.5m 곱하기 F2와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오케이. 그럼 얘가 30 있죠. 플러스 12.5죠. 12.5는 2.5F죠. 2.5F. 자, 그러면 42.5는 2.5F죠. F2가. 자, 그러므로 F2는 얼마가 되죠? 2.5 25분의 5, 25 5분의 5, 8, 40, 5, 25. 자, 그러면 17이 되네요. 그죠? F2는 17. 맞네요. 그죠? 17N. 맞습니다. 17N이라고 계산이 되네요. 자, 두 번째.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기둥 2가 다리를 떠받치는 힘의 최대값. 자, 기둥 2가 다리를 떠받치는 힘의 최대값은 구했어요. 17N. 자, 최소값은 뭐야? 가장 멀리 있을 때죠. 여기 왔을 때. 그죠? 여기 왔을 때야. 자, 얘가 여기 있을 때 또 찾아야 돼요. 5N. 자, 그러면은 얘도 회전을 이용해서 어디로 축을 잡아요? 자, 요 상태에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럼 요 축을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물체가 뭐야? 회전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의 작용 회전력은 요 25N과 얘가 받치는 힘, 그러니까 F2'이죠. 자,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25는 여기서 3m에서 0.5 빼면 2.5 곱하기 F2'과 같다라는 회전평형이 되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12N이네요. 자, 그러면 최대가 17N, 최소가 12N이니까 최소값 차이는 5N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중앙에 딱 있을 때, 자, 물체가 중앙에 있을 때 기둥 1이 떠받치는 힘은 얼마냐? 기둥 1이 떠받치는 힘은 얼마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 지우고. 자, 이 물체들이 요 중앙에
자, 종 중앙에 이렇게 딱 있을 때, 자, 여기에 뭐가 5N의 힘이 작용하고 25N의 힘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30N이죠. 그럼 30N이 작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기둥 1이 떠받치는 힘을 물어보니까 축을 어디로 삼으면 돼요? 축을 여기로 삼으면 기둥 2가 미지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요까지가 얼마인지 알면 돼요. 자, 총 3m짜리니까 얘가 1.7 하면 1.3m네요. 그죠? 1.3m. 맞나요? 2.5 맞죠? 1.3m. 그럼 얘를 축으로 삼으면 자 30 곱하기 1.3은 자 얘가 2.5죠. 2.5 곱하기 자 기둥 1이 떠받치는 힘 F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2.5 곱하기 F1이 됩니다. 그러므로 F1은 뭐는 30 곱하기 1.3 30 곱하기 1.3 2.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5, 25, 5, 6, 30. 그렇죠? 5, 6, 30. 5분의 6 곱하기 13 하니까 6, 38, 78 되고 얘는 15.6이 되네요. 그죠? 맞네요. 그죠? 15.6이 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오케이. 어렵죠? 연습 많이 하면 됩니다.